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2단원, 전기와 자기 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9쪽에 나와 있는 목차인데 이 목차를 보면 간략하게 어떤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전기의 발생 부분, 어떤 전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전류, 전압, 저항 이런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목차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단원은 대부분의 용어가 조금 낯설 거예요. 대부분 한자어기도 해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내용 자체는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니까 이 단원 공부할 때는 꼭 용어마다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정리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52쪽에 나와 있는 이제 마찰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쪽을 한번 봐볼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마찰하면 생기는 전기라는 것인데요. 우선 마찰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있을 때 서로 맞닿아서, 그러니까 서로 접촉해져 있는 상태에서 비벼지는 현상을 마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했을 때 비벼져서, 즉 마찰이라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전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마찰에 의해 물체가 전기를 띌 때 우리는 마찰 전기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띠는 전기를 이제 우리는 마찰 전기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마찰 전기가 어떤 것이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전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떠한 전기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마찰 전기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 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런 마찰 전기가 어떻게 발견되었고 이제 어떠한 원리가 있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올게요. 그 영상 안에 오늘 배울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데 이제 뭐 아직 배우지 않은 용어도 나오겠지만 한번 잘 보고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같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보고 와볼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탈레스는 보석의 일종인 호박을 털가죽으로 문지르면 먼지나 머리카락 등 가벼운 물질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어요. 호박에 먼지가 달라붙네? 이것이 마찰 전기의 최초 발견이었지만 탈레스는 마찰 전기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라고는 알지 못했죠. 그렇다면 마찰 전기란 무엇일까요? 마찰 전기란 마찰에 의해 물체가 띠는 전기를 말해요.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거나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지직 소리가 나는 것은 모두 마찰에 의해 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물체를 마찰하면 어떻게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마찰하기 전 물체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 전기를 띠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키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한쪽 물체는 전자를 잃고 다른 쪽 물체는 전자를 얻으면서 전기를 띠게 되는데요. 아하! 전자가 이동해서 전기를 띠는군. 이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죠. 이와 같이 두 물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며 전기를 띤 두 물체를 대전체라고 해요. 아, 마찰 전기에 대해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걸.
영상을 잘 확인하고 왔나요? 어쨌든 오늘 배울 내용들이 모두 들어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수업이 다 끝나더라도 나중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본 내용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52쪽에 있는 부분 말고 53쪽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찰한 물체가 어떻게 전기를 띨 수 있을까라는 물음인데요. 자, 우리 주변에 1단원에서도 배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 모든 물질은 결국 원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결국 쪼개고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원자까지 갈 건데, 그 원자는 기본적으로 전기적 중성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 내용이 지금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물체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전기를 띠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이 되고 물질들이 모여서 물체가 되니까 그냥 물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자, 플러스 전하의 양, 이것은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이 가진 플러스의 전하를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의 전하량은 전자의 것이죠.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기본적으로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0에 가까운 전기적 중성이다. 그러면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맞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전하를 띠고 있으면, 다른 말로 전기를 띠고 있으면 이제 전기 현상이 일어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중성이니까 아무런 현상도 없을 거예요. 맞죠? 이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두 번째 줄 보면, 자, 그러나 종류가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아까 말했듯이 두 물체를 접촉시켜서 비비게 되면 이제 마찰 전기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데,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이유, 이 이유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다. 1단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전자들 중에 일부분은 자유롭게 다른 물체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이온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그때 배웠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자핵은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체의 플러스 전하의 양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온했을 때랑 똑같이 전자를 얻게 되면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많아지니까 음이온이 됐던 것처럼, 이 물체도 전자를 많이 얻게 되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체가 될 거예요. 반대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려야겠죠. 원래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의 전하의 양이 같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다른 물체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찰을 시켰을 때는 접촉했기 때문에 다른 물체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다른 물체로 가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전자가 사라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전하량이 많게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물체가 될 거예요. 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자, 이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대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물체가 대전되었다 라고 하면 중성 상태가 깨져서 지금 전기를 띠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즉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부를 거예요. 대전체라고 부를 겁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이온이라는 거는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였어요. 그 아이의 기준은 원자 하나였어요. 우리 뭐 수소 원자 아니면은 산소 원자, 그 걔네의 입장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기를 띠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이온이라고 불러줬는데 기준 자체가 원자 하나라서 엄청 기본 단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네는 물체잖아요. 플라스틱 막대, 뭐 털가죽, 얘네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원자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뭐 셀 수 없이 많은 전자들이 있을 거고, 걔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를 이온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통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대전되었다, 뭐 어떤 전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얘네는 그냥 대전체라고 부르지 이온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왜 이온이라고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래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두 물체를 마찰시키기 전에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하려고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것처럼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공부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그림이기 때문에 몇 개 안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마찰하기 전에는 지금 두 물체 모두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의 전하의 양이 같을 거예요. 세볼까요?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얘는 3개, 전자도 3개. 그래서 둘 다 전기적으로 지금 중성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기적인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두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든 뭐하든 뭐 아무런 현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 둘을 마찰을 시킵니다. 둘을 붙이고 접촉시킨 상태로 이렇게 비비기 시작하면 이제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성이었던 두 부분에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둘 다 지금 중성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중성이 깨지게 되니까 플러스 전하든 마이너스 전하든 어떤 한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마찰을 다 시키고 나서 봤더니 지금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에 있는 지금 플러스, 처음에도 2개, 잠시만, 처음에도 2개 있었고 나중에 털가죽은 3개. 근데 마찰시키고 나서도 플라스틱 막대는 2개, 털가죽은 플러스가 3개. 기본적으로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으니까 플러스 전하의 개수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동한 전자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 이렇게 4개. 얘는 2개가 사라졌으니까 1개가 남아있겠네요. 실제로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문질렀을 때 뭐 2개가 넘어가고 1개가 남고 이거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냥 여기서의 초점은 정확히 몇 개다, 그건 의미가 없고 넘어갔다, 전자가 이동을 했다, 누구한테서 누구로 넘어갔다, 그래서 한쪽은 전자의 양이 많은 상태고 한쪽은 적은 상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플라스틱 막대의 경우에는 전자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마이너스 전하. 전기라고 표현해도 되고 전하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털가죽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양이 많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어쨌든 맨 처음에 마찰하기 전에 중성 상태여서 아무런 현상도 없었는데 마찰시키고 나니까 전자가 이동을 해서 이제 전하를 띠게 됐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마찰에 의해 전기가 생겼다. 자,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됐는데 이 전하라는 건 위에도 나와 있지만
1단원에서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자,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 플라스틱 막대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털가죽은 서로 어떤 전기 현상을 일으킬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42쪽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자, 마찰한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 이제 실험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우리 교과서 첫 번째 줄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달라붙거나 아니면 이제 스웨터 같은 거 입고 벗을 때 여러분들 정전기라는 표현 찌직 하는 거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 현상들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것인데 쉽게 생각해서 지금 자, 머리를 빗었대요. 자, 빗으로 머리를 빗었다. 자, 그 말은 지금 머리카락과 플라스틱 빗 접촉했을 거잖아요. 그럼 얘네는 마찰이 발생하겠죠. 자, 마찰이 발생하면 이 두 물체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겠구나. 그러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이동할 것이니까 둘 중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다른 하나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구나. 둘 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그렇다면 전기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까지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때 달라붙는 이유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 아래 나와 있는 실험을 한번 보고 올게요. 한번 실험 영상을 보고 와서 나머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영상을 잘 보고 왔나요? 자, 아까 실험 영상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내용이랑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같이 53쪽 내용을 보면서 방금 했던 실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에서 봤을 때 마찰시키고 나서 빨대와 빨대 두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는 서로 밀어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 빨대와 장갑 서로 다른 물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는 끌어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서로 마찰시키기 전에 그냥 우리가 준빗물 상태로 빨대와 장갑을 가져왔을 때는 아무런 현상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얘네는 지금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를 띠지 않고 있어서 즉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서 전기 현상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얘네 둘을 서로 마찰시켜 줍니다. 접촉해서 마찰시켜 주게 되면
그 상황에서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즉 중성이 깨지게 되면 빨대와 장갑 둘 중 하나는 이제 전자의 개수가 많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다른 물체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줄어들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가 될 거고, 두 물체 다 전하를 띠는, 즉 대전된 물체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전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같은 물체, 빨대와 빨대, 얘네는 밀어냈고, 빨대와 장갑, 서로 다른 물체는 끌어당겼고, 그러면 이게 같은 전기일 때와 서로 다른 전기일 때, 그 전기의 종류가 같을 때와 전기의 종류가 다를 때,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도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같이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마찰한 두 물체에 전기가 생겨서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밀어낼 수도 있고 끌어당길 수도 있고, 이때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전기력. 자석 같은 경우도 N극, S극, 우리 빨간색, 파란색 많이 봤었죠. 근데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낼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그 현상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전기력의 방향,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으면 서로 밀어냅니다. 서로 밀어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척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옛날 한자어인데 척은 밀어내다, 배척하다 할 때 척이에요. 그런 힘이 작용을 하고, 전기의 종류가 서로 다를 때 끌어당기겠죠. 당깁니다. 그런 걸 끌 인자를 써서 인력이라고 해요. 인력. 여러분들 만유인력 할 때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할 때 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같은 종류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종류끼리는 끌어당기는 이러한 전기력이 작용을 합니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빨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같은 물체고 같은 면장갑이랑 마찰을 시켰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밀어냈던 거고, 빨대와 장갑 서로 다른 종류,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한테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둘은 서로 다른 전기를 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이렇게 크게 마무리하면 될 거고, 아래 스스로 확인하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방금 했던 전기력이라고 표현하고요. 같은 종류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종류끼리는 끌어당기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이런 걸 대전이라고 하죠. 대전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 실에 매달려 있는 풍선 2개, 털가죽, 전기력을 이용해서 멀어지게 하래요. 풍선과 풍선이 멀어지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풍선을 둘 다 털가죽에 마찰시키면 되겠죠.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풍선과 풍선이 서로 멀어지게 하려면 둘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띄어야 돼요. 같은 종류의 전하를. 그러면 얘 풍선도 털가죽이랑 마찰시키고, 그러면 어쨌든 둘 중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플러스 전하를 띨 거예요. 근데 얘도 털가죽이랑 하면 둘 중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그 결과는 같을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풍선끼리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풍선을 각각 털가죽에 마찰시킨 다음에 그 두 풍선을 가까이 가져가면 멀어지게 될 거예요. 이 내용이 방금 영상에서 봤던 이 빨대 실험이랑 똑같아요. 1번 빨대도 면장갑이랑 문지르고 2번 빨대도 면장갑이랑 문지르고
근데 그 빨대와 면장갑의 결과는 같을 거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빨대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밀어내게 된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몇 개만 설명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 참고서나 문제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 그냥 가장 흔한 종류의 물체들을 나열을 해서 이제 누구랑 누구를 마찰시키면 누구는 플러스 되고 누구는 마이너스 되고 얘랑 얘 하면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한 예시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인이 된 친구들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그것들을 다 외우게끔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문제지에서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지금은 누가 플러스로 대전되고 누가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물체가, 그러니까 똑같은 털가죽이라도 누구랑 마찰시키냐에 따라서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띠는 마찰 전기의 종류 자체는 누구랑 마찰시키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찰을 시켰더니 전자가 이동을 해서 중성이 깨져서 원래 중성이었던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됐다. 전하를 띠게 됐다. 그래서 그 물체 사이에서 전기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방금 했던 얘기를 정리해주면 그냥 참고해요. 어쨌든 특정 물체가 특정 물체가 띠는 마찰 전기는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같은 것은 아니다. 방금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띠는 마찰 전기의 종류는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는 마찰시키는 물체, 마찰시키는 물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털가죽은 무조건 플러스 전하가 될 거다. 뭐 플라스틱 막대는 무조건 마이너스 전하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다른 애랑 서로 털가죽이랑 플라스틱 막대 말고 다른 애랑 문질렀을 때는 플라스틱 막대가 충분히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교과서 밖에 거 너무 외우려고 부담 갖지 말고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도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하면 지금 이 그림, 선생님이 표시한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온할 때 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의 초점은 중성이었다가 전자가 이동해서 전자가 많아지거나 전자가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의 양의 이제 양을 비교를 해서 둘 중 많은 아이의 전하로 치우치게 되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막대의 경우에 아까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고 해서 이 안에 지금 전자만 있는 마이너스 전하만 있는 물체냐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아니니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고 해서 아, 이 안에는 플러스 전하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고 계속 있을 거고 이동하는 건 전자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근데 누가 더 많냐에 따라서 전기의 종류가 결정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체. 자, 물체가 대전되는 거 대전체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 계속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자, 일단 물체가 대전되었다고 해서 이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얘가 쭉, 그러니까 뭐 영구적으로, 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뭐 빗으로 머리 빗어서 머리가 달라붙는데 계속 달라붙어 있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떨어지듯이. 맞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대전대에서 전기를 띨지언정 대부분 다 순간적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다시 방전돼요. 전하를 다시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 막대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마이너스들, 지금 얘네는 지금 불편해요. 짝꿍이 없는 상태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것처럼 다시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요. 마찬가지로 털가죽도 지금 이 비어있는 빈자리에 공기 중에 있는 전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채워져요. 우리 주변에는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들 다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게 깨져서 뒤틀려 있을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중성으로 돌아가서 이제 대전이 풀리게 됩니다. 이런 것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게 길게 이제 대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새로 나오는 용어들 정확히 구분 지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스포를 할게요. 자,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라고 해서 이제 방금 마지막에 다뤘던 이 전기력, 같은 종류끼리는 밀고 서로 다른 애들끼리는 끌어당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상을 이용해서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현상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내용들, 용어들 잘 정리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